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책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백순남 위원장님이 그린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12월 30일 출생. 노동자로서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심이 되었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을
네, 백순환 위원장님을 그린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책의 주인공 백순환 위원장님과 작가 송민수님 그리고 송호선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함께 2부 이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고생도 많이 하고 했던 우리 사회 연대 포럼 상임대표님 정영원 위원장 계십니까? 어디 가서 술 드시러 가셨나요? 안 보이시고 또 이렇게 진주에서 차진철 위원장님은 가셨어요? 가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우리 늦게 온 선거부에서 우리 같이 신호수 했던 조재동 직장님과 우리 그때 같이 일했던 반원들 오셨습니다. 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 소개를 좀 격식에 따라서 하기보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실수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과 또 우리 처남과 또 서울에서 일부러 이게 참여해 주시러 오신 우리 처형과 초리동서 되시는 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았습니다. 백순환이 참 좋은 사람 백순환이 우리 사회에 답하다 국호선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사지 말아야 될 책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거창한 출판 기념회를 하는 책,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처럼 저자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앞에 전면에 인쇄된 책, 이런 거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체적으로 말이죠, 이런 책들 내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뻔합니다. 가난하게 자라나고요,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굴의 의지로 이런 걸 극복해내고 성공해내었다, 뭐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양념도 좀 칩니다. 정의로운 사람, 또 인간적인 사람, 또 불의를 못 참는 등등, 뭐 이런저런 양념들을 쳐서 책을 그 책이 책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판기념회에 오셔서 책 이렇게 백순환 위원장님과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셨는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그냥 꼭 이렇게 책꽂이에다가 그냥 꽂아두지 마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밌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옛날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20% 조금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제목이죠, 우리 사회에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순환 위원장의 답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답과 백순환 위원장의 답이 섞여 나가면 정답이 좀 많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책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조선소를 오래 다녀서 그런가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서 사회자가 묻긴 하는데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그런데 이제 핵심 내용은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고민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진짜 중요하죠. 교육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 또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과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도 사실 각자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화두로 한번 던져봤고요. 특히나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또 사회 갈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노인과 청년의 문제. 사실 대우조선에서
나이 많은 사람 빨리 퇴직하지 왜 저래 늦게까지 자꾸 정년 연장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또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직 청춘인데 65살까지 70살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빨리 나가라는 이런 이제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갈등 아닙니까?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엄청난 갈등들이 많아요. 이 갈등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가도록 던져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는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 얘기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살아오신 이야기 중에 이 책이 담지 못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지? 네, 당연히 있죠.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사책에 딱 쓰여 있는 공적인 일이 있잖아요. 맨날 그 역사책 배울 때 있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적인 일이 역사를 바꾼 데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뭐 이렇게 왕비들의 그 문제, 또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문제, 이런 거 역사를 바꾸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노동조합 3대 위원장에 이제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이제 4년 만에 복직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또 그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우리 또 만화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위원장 하라는데 위원장 되면 무속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위원장을 안 하렸습니다. 민주진영, 민주노조 위원장은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결사반대하셨는데 왜 그러면 양봉식 위원장, 최찬 위원장을 보면서 이거 아들이 위원장님 무조건 구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사반대했죠. 그럼 인심 잃고. 그때 제가 참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위원장 되면 내가 뭐 나쁜 짓은 못할 것 같고 한 2 내지 3년 징역 살 것 같은데 당신 견딜 수 있나? 이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하승영 씨를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사실 제가 위원장님 옛날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 투쟁을 했다든가 납치도 당하셨죠. 그리고 무슨 단식 투쟁 물론 여러 번 하셨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쇠사슬을 이렇게 막 감고 막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1년 6개월 징역도 사셨고요. 어쨌든 살아온 일 중에 놀랍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일이 지금 여사님 나와 계신데요. 두 분이 결혼하신 겁니다. 9월 달에 만나셔서 그 해 다음 해 1월 달에 결혼하셨죠? 그죠? 예. 4개월 만에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 결혼할 당시에 해보자신 분이셨고요. 그죠? 결혼을 하면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잠깐 제가 사실 그때는 지금은 조금 괜찮은 거 몰라도 그때는 진짜 못생겼거든요. 키도 작고 그래도 회고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는 뭐 막내지만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랑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들을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뭐 그런까지 해준 저희 마누라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만나셔서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노조 위원장직을 허락하시게 됐다 그랬잖아요. 되게 힘든 길이었고 그 속에 두 살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허락하셨는지. 그러게요.
제가 만날 당시에는 정말 해보자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뭔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난 책을 저도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책 속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을 내게 된 게 참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거 그런 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위원장님과 사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결혼해서 한 15년 정도까지 그 사는 동안에 거의 한 실제로 거의 그 한 뭐 정상적으로 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가정 생활을 그 남편과 한 것은 거의 한 4년 남짓 될까 말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7개월 때 구속이 됐었거든요. 네. 강릉으로 이제 이감이 되어서 강원도 강릉 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서 그때쯤에는 아이가 한 돌 무렵이었고요. 그 돌 무렵인 아이를 데리고 그제에서 그 강릉까지는 버스로 한 9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아이를 안고 업고 그 잠깐 면회는 정말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정도였죠.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선생님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위원장님 혹시 옛날 이야기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네, 저도 이제 지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농장 만들기 초창기부터 수많은 저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제 해고되고 떠나가고 또 구속되고,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이제 이석규, 박진석, 이상모, 박상훈, 최대림 열사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바깥에 연맹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배다로 열사, 또 이렇게 한인중업의 그 김주익 열사, 또 청남의 김혜남 열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고 할 때 정말 너무 힘들고 겉으로 울 수는 없고 숨어서 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빈소에서야 한번 통곡할 때도 있었지만 또 차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그 조선가 하면서 김이나 씨 뭐 이렇게 수많은 참 이렇게 아픔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힘들 때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로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노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노래는 뭐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도 부르고, 또 이렇게 새 왕투 뭐 이렇게 또 꽃다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중에 한 곡 불러주실 노래가 있으신가요? 뭐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까? 꽃다지요? 예? 이거 꽃다지. 여러분 꽃다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0분만 남겨보고. 뭐 아시는 분은 조용히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깜깜한
그리움이 뭔지 사랑이 무언지 알 수 없어도 갱한 눈 올려다본 어린 정들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 길보다지. 제가 연주가 서툴러 가지고요 노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노래 저도 이 노래 잘 아는데요. 위원장님하고 같은 감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학생 때 과방에서 이렇게 부르던 노래였는데 뭐 세상 옛날 제 입장에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 함께 대담을 진행한 송호성 도의원님 잠깐 자리에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는요, 교육에 대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고 대담 나누다 보니까요,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깊이가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저는 노동 쪽만 이렇게 전문가인 줄 아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사회적인 다양한 갈등의 문제, 또 여성에 대한 이런 문제, 하여튼 다방면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송호성 도의원님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분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백순환 위원장님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섞어가지고 좀 비유적인 이야기 하지만 좀 이렇게 전곡을 핵심을 좀 찌르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 의원님 책 대담 나누고 책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느낀 점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백순환 위원장님 저보다 연배시고 그래서 형님이죠.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7년 해부자로 계실 때 저도 이제 주변을 좀 맴돌다가 결국은 동지로 또 같이 구속도 되고 뭐 이런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분이죠. 갑자기 저에게 같이 뭐 대담을 하는 내용으로 책을 좀 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저는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를 선택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이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에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깊이를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 백순환 위원장님의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쑥스럽게 내가 더 말이 없지. 알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이 책을 좀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책을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은 이런 내용이 좀 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한 큐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백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이에 이제 교육 문제 이야기하면 대인 문제 이야기 나오고 대인 문제 나오면 소위 명문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문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아닌 건 또 뭐야?
이런 이제 소위 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그 속에도 들어있죠. 또 우리 노인 빈곤 문제 이야기를 해서 노인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면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또 한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소위 뭐 여성 평등 문제, 성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성의 소위 권익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남성들의 역차별 이야기를 또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너무 많은 곳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담 과정에서도 사회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풍족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양상들이 생기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 이야기하고 우리 백 위원장님도 생각 이야기하고 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늘상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봐 주셨으면 권해드립니다. 그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위원장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뭐 이게 뭐 송호순 도연하고 그것이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이제 한 번씩 나가 보면 특히나 이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동조합에서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부자촌은 엄청납니다. 50m 한 사람이 격이 있어가지고 있고 빈촌은 완전히 이거 환자집도 못되죠. 정말 너무 분조. 또 인도도 길거리에 그냥 판자를 하나 올려놓고 그 밑에 돌 4개 넣어놓고 판자를 올려놓고 자고 있고 부자촌은 엄청납니다.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정말 이게 유럽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은 웬만하면 잘 살잖아요. 사람이 더불어 잘 사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차이 나고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주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어깨 걸고 조금씩 하고 죽을 때 다 돈 안 가져가잖아요. 벌어놓고 이제 자기 시기에는 잘 될지 몰라도 자기는 다음 세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다음 세에 태어날 때는 정말로 그 빈자가 자기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있을 때 많이 베풀으라고 이 사회가 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적재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인격은 존중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가 소중한 사람. 실업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실업자가 있어야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임금을 대비하고 있어야 노동자들이 또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또 자본주의 사회의 순리죠. 만약에 실업자가 없다면 끊임없이 임금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사회는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특히 힘들고 하는 사람을 갈시할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갈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보듬고하고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정말 뭐 이런 이야기 들어도 될지 모르지만은 특히나 사회 지도층, 정치 지도자, 정부든 여기서는 부패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같이 어깨를 살아가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 중심으로 어쩌면 이야기를 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책 내용에도 좀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당적을 옮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신 이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까지 진보 정당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사실 갈라졌습니다. 갈라져가지고, 진보 신당과 이제 민주노동당이 갈라졌다가 다시 통진당이 생기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이제 노동당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적 이전에 노동당 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도 그쪽으로 2번 해가지고 2번 다 떨어졌죠. 제가 좀 이렇게 어쩌면 좀 비참하기도 하던데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제가 위치가 민주노총의 주요 금속연맹위원장이었고, 저는 당연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못 도와드리죠.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처음 해고됐을 때, 구속됐을 때 정말로 뭔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변론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거의 무료다시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못 도와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요 현장에 내려오셔서 제가 이제 김해 한번 찾아가서 봉화마을 가서 막걸리 한잔 사들고 가서 그동안 대통령 죄송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저는 많이 충격받았고 좀 이렇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였죠. 민주노동당이라는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진보 진영, 진보 정당이 분열되고 나니까 또 희망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명박, 노태우, 박근혜, 네, 노태우인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진짜 암울하고 노동자들 희망이 없게 만들고 단결권조차 제약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꼭 한번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온 노동당 당원들에게 미안하다. 이번에 우리 후보 안 내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 좀 이렇게 당선되도록 후보 당선되도록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뭐 제가 막 연차 40개 다 쓰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노동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막 미친 듯이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돌아오니까 제가 다시 노동당으로 들어가서 운영위원을 하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좀 서먹한 상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는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조금씩 뭐 지금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저하고는 참 많이 틀렸네. 저는 정교조 합법화와 또 이렇게 아이로 비준 준수 이렇게 이런 것들라도 차츰 해나가면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서민과 민주화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적을 옮겼습니다. 예.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까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앉아 계신 분들은 되게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 좀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조금만 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같이 부르면서 참 좋은 사람 백순환이 선정한 노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노래 같이 부르면서 뭐 같이 부르면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듣고 사는 사람은 알겠지. 넌 알겠지. 그 슬픔의 우산으로 스피드서야 어느 별에 선생의 영웅은 누구를 수도 없이 저번을 써주며 불편한 세상을 전들어 지독한 외로움에 시절해온 사람은 알겠지. 누군 알겠지. 스푼을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별에 반짝이는 꽃눈 같고 물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심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이로 온다는 것을 누가 보내도 사랑은 아름다워. 공기를 품고 사는 바로 내 알랑신 바로 우리 참 사랑. 꽃보다 아름다워. 내 공기를 품고 사는 바로 내 알랑신 바로 우리 참 사랑.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답게 너무 뜻깊은 인사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까지 해주셔서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공식적인 출판 기념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자 백순환님의 책 참 좋은 사람, 백순환이 우리 사회에 답하다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하겠고요. 이상으로 사회자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예. 선생님, 이렇게 아들, 오늘 아들. 너무 멋집니다. 아까 뭐 운전하는 식사에 나갔는데 이쪽으로 어디로 가죠? 나는 이쪽으로 온 것 같아. 시원하고 시원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갈게요. 무대 체질, 무대 체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울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연승을 빕니다. 미주 때 보입시다. 식사 좀 하시고 가세요. 요 앞에 두부집. 아 동물관? 아 두부집이라고 있어. 아 두부. 두부가면 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입으려고. 난또 일행이 되려고 한때 이 차를 지금 가야 돼. 잠깐 앉았다가 내가 그 금융시험을 옛날에 초창기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촌에서 생겼다 놓으면서 제가 청년 시절을 가지고 우리 딸 미할 때 우리 공무대도 하나 들라고 한 서른 가까이